다음 강연자는 진정한 이 시대의 양심이고 행동하는 지성입니다. 김동길 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 정도에서 끝나면 됩니다. 더 뭐 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나 또 서울에 여기까지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간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몇 마디만. 지루하지는 않도록 두 분이 다 충분히 이 시대가 어떻다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나는 더 말할 건 없지만, 오늘이 9.28에서 59년 전에 9.28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사실은 6.25가 터지고 그해 많은 사람들이 피난가고 고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도 9.28 때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오늘 미군 부대 통역을 하면서 거기 있다가 9.28이 돼서 이제는 돌아가야겠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며칠 기다렸다가 10월 초순에 경찰 경비정으로 타고 그 민간인을 몇 사람 태워줘서 그걸 타고 뭐 한 5톤인가 되면 조금 안 되니까 똑딱똑딱 하면 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서해안에 이 인민군이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어서 이 해변 가까이는 못 가고 그만큼 해서 이제 인천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뭐 배가 똑딱똑딱 하는데 불행히도 큰 풍랑은 많았습니다. 야, 조그마한 배가 그냥 이러는데 그저 거기 몇 명 타고 가다 먹은 거 다 토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 가까이 가면은 아주 풍랑이 심하면 뭐 해안에 가까우니까 어느 항구에 들어가면 되겠는데 그게 아주 불가능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똑딱똑딱 하면서 이제 인천을 향해서 오는데 그 밤 내내 그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인천 앞바다가 저만큼 보이는데 해가 광명한 태양이 아침 인천항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미군 배가 꽉 차있고 군함, 구축함, 선박이 꽉 차있고 정말 이건 딴 세상이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물론 9.28 수복이 불행하게도 또 일사후퇴로 이어져서 우리는 또 한 번 그 이듬해 피난을 가야 했었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9.28 수복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59년 전에 그날이기 때문에 그때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연합군에 대해서, 유엔군에 대해서 감사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니면은 9.28 수복이 실현되지 못했으니까. 또 그 유엔군을 지휘한 저 유명한 메카다 장군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산 인천 자유공원에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러러 보았습니다. 근데 점점 뭐가 잘못되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요, 이 사실은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된 것이죠. 물론 아까 조갑수 선생님 말씀대로 김영삼 씨가 좀 똑똑하게 했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지만 그래도 그 당에서 세운 이회창 씨를 밀어줘야지. 그건 뭐 개인적으로 안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그 잘못된 사람을 뛰게 하니까 그 이 친구가 이 남쪽에 와서 표를 한 300만 평가 코도 갔어요. 이인재라고 혹시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생긴 건 아주 똑똑하게 생겼어요. 이 친구를 딱 내보내가지고 많은
하지 말랬는데 그자가 내 말 안 듣고 나갔다. 큰 건성 김영삼 대통령이 하는 말같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또 요새 이해창 씨가 노는 걸 보면은 기분이 안 좋아서 이유도 있겠다, 그렇게 느껴지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또 그 일을 지지한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 또 김종필 씨라고, 이름 기억하실 거예요. 정리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이가 중앙정보부의 초대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그만하면 굉장히 사상이 확고한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중앙정보부의 첫째 하는 일은 사상을 바로잡는 거예요. 사상이 삐딱한 놈들이 있으면 그 전부 조사했고 잡아갔고 그러던 일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말이야, 갑자기 이 김대중 씨를 지지하게 돼서 두 당이 합해서 공동 정부를 한다 하는데 이도 없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정을 내가 좀 잘 아는데, 이 사실은 김종필 씨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에는 너에게 정권을 넘겨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대요. 근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78년에. 그때가 마지막 기회죠. 근데 사실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엔 내 차례다. 근데 이런 걸 해야 이게 안전해진단 말이에요. 나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훌륭하신 어른이었지만, 그러나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면은 그 이기붕, 북마리아 두 분도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를 걸머지고 나갈 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사비에서 잘 아는데, 그런데 글쎄 그 두 분을 많이 믿고 그렇게 하셨겠죠. 만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신익희 조병옥을 불러다 놓고 내가 죽으면 자기들이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가까이 했다면 3.15 부정선거가 필요 없었지 않았을까? 왜? 그 밑에 있는 놈들의 실력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당선이 안 되면 우리도 다 밀려나는 거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대통령께서 용감하게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물러나지, 이러고 물러나서 피 흘리는 일은 그걸로 끝났고, 그 다음에 장면씨가 나오고 뭐 이런 역사가 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그러니까 만일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 혁명 출신이니까 내가 끝나면 당신이 해야 돼, 그랬으면 사실 78년에 좀 넘겨주었으면 좋은데, 김종필 씨 자신이 하는 말이 대구 사람들이 그 자기가 노골적으로 해요. 절대 그건 안 된다, 이래서 자기를 못 해주겠다. 그 사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의 가슴 속에 무슨 이 백제 사람으로서의 원한이 있었는가? 백제 사람으로 의도 뭐 부여 사람이니까 방울성 넘어 사자수본이 흐르는 붉은 돛에 낙화음을 감도네. 옛 꿈은 바람결에 살랑거리고 고난사 저문 날에 물새만 온다. 물어보자 삼천국력 한 건 어디냐? 물어보자 삼천국력 한 것이 어디냐? 아마 거기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삼천국력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이가 마음이 졸았더라고요. 그래서 그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큰일 나겠구나. 김대중 씨가 그해 선거 유세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김종필 씨는 뭐 안 될 거니까 양보하고 공동 정부를 세운다, 그런 말로 두 사람이 협력을 하게 돼서 이제 유세를 하면서 김대중 씨가 유세 중에 이런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김종필 씨와 손을 잡았으니 내 사상
이념의 검증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 사상과 내 이념은 의심을 받으니까 국민이 나한테 표를 찍어줄 리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 말이 저절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 이제는 끝난 겁니다. 김종필 씨가 2년 동안 국무총리를 하다가 그 정권 하에서 다 밀려났습니다. 밀려나서 저 하시모토라는 이의 고향에 가서 오카야마인가 거기서 한 2주일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와서 옛날에 친분이 있으니까 김 교수 점심장을 잠깐 합시다. 그래서 저 조선호텔에 그 나이트 게이트라는 데서 두 사람이 앉아서 점심을 먹습니다.